강록사의 집 마당에 두 쌍둥이 아이의 목소리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5살의 어린 선홍과 연홍이 또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강록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달려와 말렸습니다. 그만 좀 싸우거라. 도대체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선홍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홍이가 제 버선이 더 곱다고 제 것을 숨겼어요. 연홍은 눈물을 글썽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언니가 자기 버선만 예쁘다고 자꾸 자랑하잖아요. 저도 버선이 곱단 말이에요. 강록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들아, 그 버선이 그 버선 아니냐? 서로 양보하며 지내야지. 매일 다투어서 어쩌겠느냐? 하지만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싫어요. 언니가 가진 건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선홍도 지지 않고 다시 외쳤습니다. 저도 연홍이가 가진 게 부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두 아이는 서로를 노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멀리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강록사 곁으로 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들 성격이 참으로 고집불통이라 걱정입니다. 이리 어릴 때부터 질투가 심하니 어찌 키워야 좋겠습니까? 강록사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겠지요. 괜찮아질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죠. 둘은 얼굴이 똑 닮았으나 늘 서로를 넘어서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내 비단 옷 어때? 빛깔이 곱지 않소? 분명 언니 옷보다 100배는 고와 보일 텐데? 연홍이 새 옷을 뽐내며 도발하자 선홍이 미간을 찌푸리며 응수했습니다. 색만 화려하다고 곱다고 하느냐?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연홍은 입술을 깨물며 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언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것만 알면 그만이지. 보다 못한 강록사가 한숨을 길게 쉬며 두 딸을 달래봅니다. 아이고, 이 못 말릴 것들아.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대체 언제 철이 들겠느냐? 하지만 자매의 경쟁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선홍이 명문가의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자 연홍은 입이 삐죽 튀어나와 투덜거렸습니다. 문벌만 높으면 뭐하나? 사람이 잘생겨야지. 우리 신랑 얼굴은 김씨 양반보다는 1000배나 낫다네. 연홍은 남편 안씨의 훤칠한 외모와 재산을 은근히 과시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선홍이 첫 딸을 낳자 연홍은 기다렸다는 듯 첫 아들을 낳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언니는 고작 딸이지? 나는 한양에서 으뜸 가는 아들을 낳았다네. 아들이 최고지. 이에 선홍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양반은 벼슬길에 올라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지. 그 말이 시가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홍의 남편 김씨는 종묘 참봉의 벼슬을 얻게 되었고 연홍은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열불나 죽겠네. 서방님, 남들 다 하는 벼슬 하나를 어찌 못 얻고 이리 앉아 계시오. 안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내가 돈도 쓰고 백방으로 힘을 써보았으나 그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소이다. 내가 못 살아, 정말. 그깟 벼슬 하나가 뭐 그리 어렵다고. 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연홍의 우라통은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홍은 방에 누워 애꿎은 베개만 두들기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꼭 묘비에 써라. 벼슬 없는 안씨 부인 억울해서 못 살았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안씨가 옆에서 슬그머니 중얼거렸습니다. 묘비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먼저 가겠구려. 그 말에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뭐라 했소, 서방님? 이 마당에 농담할 정신이 있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자녀들이 쑥쑥 자랐습니다.
연홍은 종종 아들과 딸들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휴, 우리 새끼들은 얼굴이며 머리며 어쩜 그렇게 언니네보다 훨씬 나을까? 하늘이 이 못난 어미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도 내 아비는 어찌 벼슬길 하나 열지 못하느냐? 늘 푸념과 한숨 섞인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자란 첫째 아들 명렬. 마침내 18 의젓한 사내가 되었고, 명렬이 종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마을 길목에서 두 사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논에 물을 먼저 댄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단 말인가? 물의 주인이 어디 있어? 이 사람 봐라. 내 논이 위쪽인데 내가 아래 논에서 먼저 물을 대버리면 우리 논은 바싹 말라 죽으라는 말이냐. 명렬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피더니 두 농부에게 다가섰습니다. 두 분 잠깐 기다리시오. 다들 같은 마을 사는 이웃인데 이리 소란을 피워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연유인지 제게 이야기 좀 들려주시오. 두 농부는 어린 도령이 참견을 하는 것이 영 마뜩찮았지만 명렬의 차분한 목소리와 당당한 태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가 먼저 내 논으로 가는 물길을 막고 자기 논에만 물을 댔으니 내 논이 다 말라 죽게 되었소이다. 내가 화가 안 나겠소? 명렬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윗 논부터 물을 채우고 아래 논으로 흘려보내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 그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법도 아니오. 그러자 아래 논 주인이 뾰로통하여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래 논이라 기다리다 보면 물이 늘 부족하단 말이오. 왜 맨날 내가 양보해야 하오? 명렬이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님께 말씀드려 논을 번갈아 물대는 법을 정하도록 청하겠소. 법이 있으면 서로 억울할 일이 없지 않겠소이까? 두 농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이 도령 말대로 하는 게 맞겠소이다. 두 농부는 짧은 다툼을 끝내고 명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명렬은 결연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홍은 아직도 벼슬이 없는 남편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한숨 그치십시오. 소자에게 좋은 방책이 있습니다. 연홍은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진정 그런 방도가 있느냐? 그게 무엇인데? 소자에게 수천 금만 내어주시면 1년 안에 이모부 김찬봉보다 훨씬 높은 벼슬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연홍은 귀를 의심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그런 큰일을? 무슨 수로 벼슬을 얻는단 말이냐? 어머니, 저를 믿지 못하시옵니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것이지 그저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연홍은 더 이상의 의심 없이 금고를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아들. 이 애미가 너에게 걸어보마. 수천 금 아니라 수만 금이라도 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비를 꼭 벼슬길에 올려다오. 소자가 반드시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숨은 넣어두시고 웃을 준비나 하십시오. 명렬은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명렬은 믿음직한 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던 명렬이 종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내 아버님의 벼슬길을 반드시 열 것이네. 그리 알게나. 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도련님, 그런데 돈만 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쇠뇌는 이해가 안 갑니다요. 명렬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잔말 말고 따라오거라. 종이 당황하여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여간 우리 도련님 기세 하나는 최고지. 어느 객점에서 잠시 쉬어가려던 명렬과 그의 종은 식사를 하려던 둘 앞에 도적대가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모두 꼼짝 말고 가진 것을 내놓아라.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재물부터 꺼내놓아라.
객점 안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명렬은 오히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적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어허, 이분들 참 급하시네. 도적질에도 순서가 있거늘. 우선 앉아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얘기하시지요. 도적 두목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명렬을 바라봅니다. 이 젊은 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구나. 내가 그렇게 한가로운 줄 아느냐? 명렬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손짓으로 도적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죽고 사는 일이 그리 쉬운 줄 아시오.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합시다. 당신들 사정이야말로 오죽 급했으면 이런 짓을 하겠소. 도적 두목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습니다. 내 놈이 그걸 알아서 무엇하려느냐? 이유를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다는 말이지요. 혹시 압니까? 두목은 명렬의 당당한 태도에 흥미를 느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원래 무고을 아전들이었어. 전임 수령이 세금을 횡령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빚 3,000냥을 떠안았단 말이오. 갚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판이라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하게 되었소이다. 명렬이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얼굴로 다시 묻습니다. 3,000냥이라. 그렇다면 내가 2,000냥을 드리면 나머지 1,000냥은 해결할 수 있겠소? 도적 두목은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급히 대답합니다. 그야 1,000냥쯤이야 다른 방법으로도 마련할 수 있지요. 명렬은 고개를 돌려 종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종은 급히 객점을 나서며 안도와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명렬을 바라봅니다. 명렬이 품에서 2,000냥을 꺼내 도적 두목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2,000냥이요. 그대들도 더는 도적질 같은 건 하지 말고 바르게 살길 바라오. 도적 두목은 믿기지 않는 듯 명렬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배포가 큰 도령은 처음 뵙소이다. 오늘 큰 은혜를 입었으니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소이다. 보답은 됐소. 다만 다시는 사람들 위협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걸로 보답하시오. 도적 무리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명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고 자리를 떴습니다. 객점의 긴장은 순식간에 풀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명렬의 담대함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양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명렬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복의 젊은 양반. 나이가 어린데도 침착하고 배포가 아주 대단하구려. 대체 어느 댁 자제이신가? 명렬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사는 안씨 집안 명렬이라 하옵니다. 그렇군. 어때? 술 한 잔 같이 들겠나? 명렬이 정중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른께서 권하시니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저야 영광이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양반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 본향이 호남일세. 부사직을 마치고 이번에 호조 참판 자리를 맡게 되었네. 백인걸이라 들어봤는가? 명렬은 놀라는 표정을 감추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휴암 백인걸 어른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조남은 익히 듣고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백인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명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밝구나. 한양에 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인걸이 호조 참판에 임명되자 곧바로 명렬을 찾는 정갈이 왔습니다. 명렬은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백 참판 어른께서 아버지께 벼슬을 내려주시겠다 합니다. 연홍은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해냈구나. 이 애미는 오늘부터 언니 앞에서 당당히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백인걸을 만난 명렬과 그의 아버지는 백인걸 앞에 정중히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집안에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백인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 아들이 어찌나 지혜롭고 담력이 큰지 내가 오히려 덕을 보는구먼.
이제 자네 아들에게 내 곁에서 큰일을 하도록 맡기겠네. 연홍의 남편은 침낭 벼슬을 받아 언니 선홍의 남편인 참봉보다 한 등급 높은 지위가 되었습니다. 선홍과 연홍은 강록사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요. 우리 서방님께서 침낭 벼슬을 얻으셨네. 언니네 형부보다 더 높다는 건 알지? 선홍은 믿기지 않는 듯 얼굴이 빨개져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말이냐? 어쩌나, 언니? 내 남편이 벼슬이 높으니 이젠 언니가 나를 언니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구먼? 선홍이 홧김에 소리쳤습니다.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지 않는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록사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딸들 싸움은 죽어야 끝나겠구나. 연홍은 집으로 돌아와 명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덕에 이렇게 언니를 눌러볼 날이 오다니. 이 어미는 이제 원이 없다. 명렬이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숨 그만 쉬시고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어머니? 연홍은 가슴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어미 이제부터는 평생 웃고 살겠구나. 다 내 덕이다, 내 아들.